여주라디오. 안녕하세요.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세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세임입니다. 네, 샛별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샛별입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그 5가지 접두사가 있다라고 했고요. 5가지 접두사 중에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접두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큰 것과 작은 것 기억나시나요? 매크로, 마이크로, 매그니, 미니, 맥스, 미니 뭐 이런 거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유사한 것, 그 다음에 완전히 같은 것, 그리고 다른 것, 호모, 네. 그 다음에 호모의 반대말 헤테로, 완전히 같은 것은 아이소, 예,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는요, 바이스, 부 대통령, 부 주지사, 뭐 이런 거 할 때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러면은요, 부통령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퀴가 있었어요. 그죠? 같은 거. 예, 그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equal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다른 것을 나타내는 말,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 스텝 패밀리 하면은요, 복합가족, 스텝 파더 하면은 의부, 다소마비, 그 다음에, 스텝 마더 하면은요, 다소머미, 그래서 다소이 무슨 뜻인지도 설명드렸었고요. 오늘은요,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요, 변화하는, 뭐, 이런 뜻인데요. 그게 뭐가 어렵나 하는데 이 말이 앞에 붙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변화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낱말에는요, 그리스어에는요, 메타가 있습니다. 이 메타, 혹시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메타 파일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는데. 예. 뭐 하는 건지 안 써봐서 잘 모르시죠? 예.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같은 데다 그림을 넣을 때요. 네. 해상도가 낮은 그림을 집어넣고 이렇게 쭉 당겨서 확대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깨져요. 예, 이렇게 층이져갖고, 계단처럼 나오잖아요. 네. 근데 메타 파일은요, 그걸 이렇게 쭉 당겨서 아무리 확대를 해도요, 깨지지 않고요,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파일이 메타 파일입니다. 그러면 용량이 엄청 크겠네? 그렇죠. 용량이 일반적으로 크죠. 보통은 비트맵이라고 해갖고요, 점을 찍어 그 그림을 표시를 하는데요, 이 메타 파일에는요, 벡터로 수학 공식을 집어넣어갖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늘려도 깨지지가 않죠. 사진이 벡터 파일이라고요? 사진은 비트맵이고요. 사진이 비트맵인데 예. 이거를 벡터 파일처럼 저장을 하는 거예요? 비트맵을 벡터로 바꾸려고 하면은요. 이런 것도 컴퓨터 얘기가 되는데. 좀 해보세요. 네. 바로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나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요. 비트맵을 벡터로 바꿔서 이걸 프랭카드 크기로 네. 확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 흑백 같은 경우에는 벡터로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아무리 확대를 해도요. 그 모양의 변화나 손실 없이 그대로 모양을 표현하는 그런 파일을 메타 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에 잘 적응하는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영화 볼 때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말인데, 혹시 메타포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영어 쓰는 사람, 즐겨 쓰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 쉽게 들을 수도 있고요. 네.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인가요? 거기 보면 메타포 이런 대사도 이탈리아 영화에서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메타가 변화한다 이런 뜻이고요. 포가 나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는요 METE고요. 그다음에 포는 PHOR입니다. 네. PH가 F 발음 났으니까는요. 네. 전에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게 어디서 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네, F로 써도 되는데 꼭 PH로 써갖고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거 그리스어입니다. 예. 맞아, 그리스. 그럼 나르다의 뜻이니까 메타포는 무슨 뜻이 되죠? 말을 나르는 거? 앞에 메타 붙이셔야죠. 메타 변화하는 이런 뜻입니다. 말? 네, 그렇습니다. 말은 아니고요. 나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죠. 되겠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앵두 같은 입술. 그렇죠. 그래서 입을 앵두로 변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비유한 거죠. 그렇죠. 네. 의미를 변화시켜서 다른 것으로서 그것을 지칭할 때 그런 걸 메타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타포를 우리말로는 은유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은유와 직유의 차이점에서 시험 문제 가끔 나고 그랬었죠. 네. 선생님, 직유는 뭔가요? 직유는요. 예. 유사한 것입니다. 유사한 것.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어로요? 네. 영어는 아니고요. 네. 이탈리아에서 온 건데요. 시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뮬러가 비슷한 이런 네, 뜻이지 비슷한. 않습니까? 네. 시밀러. 팩시밀리 할 때 그 시밀리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유사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그 다른 말로 바꿔서 전달하는 것은 직유고요. 네. 그 완전히 모양을 바꿔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메타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텐데요. 예. 피직스라고 하는 말, 여기 피직스에도 PH가 그 F 발음 났잖아요. 네. 이건 그리스에서 그리스어입니다. 왔겠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리스어 피직스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자연, 물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는 뭐, 피지컬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몸이 건강하다, 뭐, 네. 힘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물리적으로 그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형태가 뚜렷한 것, 이런 것들을 피직스라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피직스거든요. 네. 그럼 메타피직스 하면은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피지컬한 게 없어갖고요, 변화가 굉장히 무쌍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의 영역이 메타피직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한자어로 형이상학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대로 형태는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 모양이 그 위에 있는 것, 그 형이상학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물리학, 뭐 화학 이런 거는 형이하학이 되겠죠. 네. 자, 메타피직스 이런 말 간혹 나올 테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메소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론? 아니요,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 뜻입니다. 예. theory가 그 맞지? 이론이라는 뜻이고, 예, 이론이라는 뜻이고요. 메소드? 메소드는요, 네. 메타 플러스 오드가 결합한 말입니다. OD인데요. 우리가 자동차 탈 때, 그 자동차 속도계 밑에 보면은요, ODO 이렇게 써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안 본 것 같습니다. 에코 이런 것만 있지 않나요? 그 옛날에 선전이 그런 거 있었죠. 자동차는 운전한다, 차는 모른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몰라요. 예. 아니, 어디서 이상한 거 보시고 오셨네. 자동차 그 속도계 밑에 보시면은요, 그 주행거리, 그 자동차에 총 몇만 뭐 이렇게 탔느냐 이런 거? 예, 그렇죠. 총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계기판이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ODO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는요, 오도미터의 약자거든요. 미터는 측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미터 그 길이에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도가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오도미터는요, 길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를 보여주는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오드는요,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메타 더하기 오드 해서 메소드가 됐는데요. 메소드는 무슨 뜻이 되겠죠? 그러면? 변화하는 길이.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적지에 다다른데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물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굳이 지름길을 아는데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꼭 들려야 할 일이 아니라면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을 수 있는데요. 메소드는요, 변화하는 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법,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으로요, 생물학 용어를 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리스어에서 온 말들이라겠고요, 우리말로 와도 다 학술 용어예요. 자, 우리말 중에서,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번데기가 나비나 나방으로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화? 그거 말고요. 그 뭐지? 번데기가 예, 나비 되는 거요. 나비 되는 거. 예. 그거. 변태라고 그러죠. 변태. 예. 근데 우화 아닌가요? 변태라고 하는데요. 우화하고 변태하고요. 그 생물학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안 해갖고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변태라고 하는 말은요, 모양이 변한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요, 그리스어로는요, 메타모포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morph가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 거기에 명사형 전미사 sis가 붙어갖고요. 메타모포시스 하면은요, 변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나방이나 나비가 되는 것을 변태라고 그러죠. 자, morph에도요, morph에서요, ph가 f 발음 났죠? 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예, morph 하면 어려운 말이고요. 쉬운 말로 하면은요, shap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메타모포시스가 변태라고 하는데, 변태 성욕자도 변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린 학생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서로를 변태라고 그러면서 놀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흔한 말로 욕처럼 사용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왜 변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평소랑 달라져서? 이 말은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짝짓기를 할 때 오로지 번식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자손을 낳는 일이 아니니까 변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변태가 됐고요. 의학적으로는 세상이 복잡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요. 성도착증자들 또 변태. 그래서 여학교 앞에 가면 이렇게 바바리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변태가 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성적 즐거움을 추구를 하니까는요. 그래서 학생들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모양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을 변태라고 한다면은요, 깜짝 놀래요. 우리는 짠 하는 바바리맨을 변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변태예요? 이러면서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라틴어로 가져가면은요, 모양을 변하는 게 어떤 거죠? 변신 로버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변신 로버트 영화 최근에도 하나 개봉했죠. 그거 제목이 뭐죠? 전혀 관심 분야가 아니라네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네. 트랜스는요, 서로 떨어진 거를 건너뛰다 이런 뜻이고요. 네. 폼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morph는 라틴어로 모양이고요. 그리스어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form은요, 라틴어로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shape는 영어로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모양을 다른 것으로 건너뛰는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변태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변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죠? 트랜스폼 변신, 트랜스포머 변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똑같은 말인데요, 메타모포시스는 생물학 용어고요. 네. 트랜스포머는요, 기술 기술 용어나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겠죠. 네. 예. 자, 어려운 것들을 했는데요. 그리스어 메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포, 변화를 나르다, 이런 뜻이고요. 메타피직스 하면은요, 이상학학. 자, 그 다음에 메소드 하면은요, 변화하는 길, 그래서 방법. 다음으로 메타모포시스 하면은요, 모양이 변하는 것, 해서 변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요, 변화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또 잘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지가 꽤 오래돼서 아직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요일 날 저녁 때마다 안방을 찾아와 갖고요. 물만 보면 뛰어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박 2일?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제목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죠? 1박 2일. 버라이어티 정신 그러면서 뛰어들잖아요. 그죠? 네. 예. 버라이어티가 무슨 뜻일까요? 다양한 거. 예. 그럼 물만 보면 뛰어드는 게 다양한 겁니까? 아니면은 일관된 겁니까? 일관된 거. 그러면 그건 버라이어티 정신이 아니죠. 그죠? 다양한 자세로 뛰어들어서. 다양한 자세로요. 물만 보면 첫 번째는 물만 보면 뛰어들었으면 두 번째는 물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세 번째는 물총 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다양한 건데요. 물만 보면 뛰어드는 것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굳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버라이어티 정신은 아니고요. 한 가지 유일사상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라이어티는요, 변화함 이런 뜻입니다. 변화. 변화. 예. 그 형용사형은요, 버라이어스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variable 이런 말이 있어요. 변화하다 VARI에다가요, A B 에리.
예, A, B, L이 이렇게 붙여갖고 able이 붙었어요. 뭐뭐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배리어, 그 배리어 able을요, 할 수 있는으로만 이해하시면은요, 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요,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able을 뭐뭐 할 수 있는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십시오, 일단은. 자, 그래서 variable 하면은요,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자, 근데 명사로 하면 뭐가 되겠죠? 뭐가 되죠? 뭔가 베리에이션? 아니요. variable을요, 명사로 설명을, 풀이를 하면은요. 명사로. 예. variable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니까, 네. 명사형으로 바꾸면, 변화할 수 있는 것, 변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요,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변수 x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숫자, 모르는 숫자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갖고요. 그때 달라요. 이게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 변수? 예. 자, 그 다음에요. 아까 transform 했는데요. 이번엔 vary form,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orm은 역시 모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form이 되고요. 앞에 vary, 변하다, 이런 뜻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변화하는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있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스어, 메타, 변화하는, 그 다음에요, 라틴어에서 vary, 이런 두 가지 접두사가 있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그리스어하고요, 라틴어를 이렇게 비교해보면은요, 그리스어가 훨씬 더 어려운 단어들을 어려운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연주 라디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어려운 거 했으니까는요, 쉬운 거 두 개를 더 접두사를 살펴볼 겁니다. 쉬운 거 두 개는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오래된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새로운 새로운 것. 것. 네. 그렇죠. 오래된 것은 사람의 관심 밖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낱말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요,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둡니다. 자, 일단, 먼저, 오래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돌멩이, 이런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자어로 번역하면 구석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래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어가요, 펠리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은요, L-I-T-H 해갖고요. 리스가 이게 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펠리올리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구석기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럼 구석기 이거 펠리올리스 이 말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죠, 영어로도요. 그렇죠. 예. 그럼 영어로 쉽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올드? 예, 올드 스톤 에이지 하면은요, 그게 구석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펠리올리스 하면은요, 유식한 사람, 올드 스톤 에이지 하면은요, 똑똑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것도 다 상대적이고,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이제 개념이긴 하죠. 아니죠.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말에는 구석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역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구석기라는 말도 배웠지만, 다른 말도 배웠죠. 신석기. 아니요. 구석기가 똑같은 거예요. 뗀석기, 이런 말 혹시 그쵸? 그 뗀석기는 떼서 만드는 거잖아요. 구석기 시대에 뗀석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자, 그러면요. 아니, 예. 조금만 더 할게요. 네네. 자, 오래된 돌멩이 하고요. 돌멩이를 뗀 거 하고요. 어느 게 더 뜻이 구체적인가요? 돌멩이 뗀 거. 그렇죠. 그럼 어느 말이 더 좋은 말인가요? 돌멩이 뗀 거. 그래서 뗀석기가 구석기보다는요, 훨씬 더 좋은 말입니다. 딱 듣는 순간, 돌멩이를 뗐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그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는 우리말로 뭐라고 또 번역을 했죠? 뉴스톤 에이지. 아니, 우리말로요. 신석기? 예. 신석기. 간석기 이렇게 했습니다. 간석기. 떼서 만들다가요,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롭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갈았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어느 게 더 구체적입니까? 갈았다. 그렇죠. 그래서요,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부르던 것을요, 보수적인 역사학계에서요, 뗀석기와 간석기라고 부른 것은요,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혁명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두 말을 비교해 보면은요, 구석기, 신석기 이런 말보다요, 뗀석기, 간석기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의미도 더 정확하게 잘 전달되고 이해하기도 쉽고, 자, 그래서 말은요, 뭐 어느 말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은요, 더 좋은 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그래서 뗀석기, 간석기 이런 말을 구석기, 신석기를 대체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언어혁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에요. 이런 그 오래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긴 하는데요. 오래된 그 글자나 문서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금석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금석학. 예, 금은 쇠금자고요. 석은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쇠와 그 돌에 새겨놓은 그 글자를 연구하는 학문의 한 부분이 금석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양에서는 주로 그 청동기나 돌멩이 글을 새겼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양은 그렇지 않죠. 뭐 양피지나 뭐 아니면 파피루스 이런 데 새긴 이런 데 써놓은 글자도 있으니까는요. 그런 것들은 금석학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런 것을 그리스어로 펠리오그래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펠리오가 오래된 이런 뜻이고요. 그래프가 그램이 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요. 그래서 그램은 문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프는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사형점에서 y를 붙인 그래피는요. 쓴 것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펠리오그래피면 오래된 쓴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오래된 문자나 글을 연구하는 학문의 한 분야를 펠리오그래피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요. 라틴어로 넘어가 갖고요. 그 오래된 것을 공부하는 학문의 분야가 고고학이지 않습니까? 네. 고고학 이러면은 그 옛 고자가 두 번 붙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고학 이러면 또 이것도 뭐 고생스럽게 공부하는 건지 혼자 공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고고학 이렇게 붙여게 됐는데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이거를 라틴어로는요. 아케올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지가요. 예. 아케오가 오래된 그 라틴어로 오래된 이런 뜻이고요. 로그가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것, 오래된 것을 말하는 학문 이렇게 해서 학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변하게 됐어요. 의미가. 그래서 아케올로지 하면은요. 고고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형으로요. 아케익이 있습니다. 아케익. 이것은 오래돼서 쓸모없는 것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네. 이 말 자체도 오래돼서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냥 올드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그 새로운 것들을 뜻하는 말은요.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그 오래된 것은요. 펠리올리스에서 구석기 이렇게 됐는데요. 그 신석기를 그 그리스어로 말하면은요. 니올리스 이렇게 됩니다. 니올리스. 예, 릴리스가 돌이라고 하는 뜻이니까는요. 그래서 새로운 돌, 그래서 신석기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영어로 바꾸면은요. 뉴 스톤 에이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로그라고 하는 말이 있는 이거의 명사형이 로지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요. 다시 ni오를 붙이면은요. 니올로지즘 하면은요. 새로운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조어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new wo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영어로 하면은요. 예. 그것보다는 그 니올로지즘 하면 훨씬 더 있어 보이겠죠. 그죠? 예. 자, 그리고요. 그 니오파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PHYTE. 그래서 파이트가요. 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니오파이트 하면은요. 새로운 예, 그런 건데요. 그 종교에서요. 처음 종교에 입문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다른 종교에 있다가 다시 종교를 바꿔 갖고 이 종교로 온 사람들이요. 네. 그런 사람을 니오파이트라고 그럽니다. 그 똑같이 그 개종자 뭐 신자를 붙여갖고 어떻게 쓰는 말이 없겠죠, 그죠? 신입 종교인 이런 말이 되는데요. 그리스어는요, 굉장히 그 정식적이고 학술적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요. 그 나비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나비스는요, NOVICE 됩니다. 나비스 하면은요. 초보자, 그 다음에 처음, 역시 그 종교를 바꾸거나
종교에 처음 귀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나비스라고 그럽니다. 나비스. 예. 그래서 초보 운전할 때 그게 나비스예요. 나비스. 그럼 초보라고 하는 뜻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 네. 처음 초자죠. 걷는 거. 네. 어씨. 그 처음 걷는 사람이 어때요? 어색해요. 서툴죠. 잘 못 걷는, 네. 못 걷고 잘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초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하지만요. 정작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서 쓴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샛별 씨도 오늘 초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맞추고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서도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부르는지,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막 물건을 찾다가 아들한테, 야, 너 어디다 놨냐? 막 찾다가요. 야, 호주머니 좀 찾아봐라. 호주머니 이랬다가, 주머니는 알겠는데, 호주머니는 뭐지? 그래서 호가 뭔지 찾아봤더니 오랑캐 호자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주머니가 없으니까. 아니 주머니를 이렇게 끈을 묶어갖고 허리춤에 이렇게 달고 다녔죠. 예,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었거든요. 예, 옷에는 없었죠. 그 옷에다가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서 달아놓고요. 그거를 오랑캐 나라에서 들어온 거다 해서 호주머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박은 있었는데요. 호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박이 호박입니다. 호박. 예. 헐. 그리고 호두 있지 않습니까? 호두. 호두. 예. 호두 깎기 인형 할 때 그 호두요. 네. 그게 호두 알이요. 개복숭아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간지러운데. 그리고 껍데기 알맹이를 다 벗겨내고 보면 씨도 복숭아 씨하고 호두 씨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단단하게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갖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오랑캐 호자를 써갖고요. 오랑캐 나라에서 들어온 복숭아, 그래서 호도 이렇게 했다가 호두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뇌 모양처럼 생겨서 두가 머리도 짠자,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그래서 두는 우리말이고요. 원래 사전 찾아보면 호도로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랑캐 호자가 붙은 말들은요, 좋은 게 많아요. 호떡도 있잖아요, 호떡. 호호 불어서 먹는 떡. 예. 자, 그래서, 좀 우리말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호자 붙은 말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이제 새로운 거 하다가 이제 나비스 하다가 이제 넘어가서 다른 데로 빠졌었잖아요. 나비스가 NOV가 들어간 말 중에요. 나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불? 예. 나불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소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소설은 사실은 영어로는 새로운 이야기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이니까요. 나불 이거는 새로운 이야기고요. 픽션 이런 말도 있죠. 그죠? 네, 픽션, 난픽션 그러잖아요. 픽션은 또 무슨 뜻일까요? 소설, 가공의 소설. 그것도 소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픽은요, 만들다, 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픽션 하면요, 만들어낸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픽션이고요. 나불은 새로운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불도 소설, 픽션도 소설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고요. 그 말뜻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갖고요. 새로운 이야기, 그 다음에 지어낸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은요. 똑같이 소설이라고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듣잖아요.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 이런 말도 많이 듣죠. 네. 리노베이션과 이노베이션의 차이는 뭘까요? 예. 리는요, 다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거꾸로, 역으로, 나중에,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뜻이 있는데요. 리노베이션은요, 있는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요. 내장재와 외장재를 바꿔서 새 건물인 것처럼 그렇게 바꾸는 게 리노베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노베이션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죠? 예. 접두사 in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배울 수정 접두사인데요. 이왕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노베이션은요, 보통 in이 붙으면은, 부정 접두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는 부정 접두사이기도 하지만 수정 접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베이트 하면은요,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이노베이트 하면은요, 새롭게 하기는 하는데요. 좀 추상적으로, 좀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의자를 다 나무로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프랑스의 한 그 디자이너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갖고 그거를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대요. 70년대부터 이렇게 플라스틱이 막 홍수를 잃었잖아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드니까 나무로 만들 때에 비해서 어떻겠습니까? 단가 싸고 빨리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고요. 나무로 만들 수 없는 기이한 모양의 의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었죠. 그 전에는 없던 물건들이 막 새롭게 막 쏟아져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노베이트 이렇게 얘기하죠. 혁명 아니에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주로 혁신? 번역을 하는데요. 혁자는요, 가죽 혁자고요. 신자는 새 신자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새롭게 하는 게 혁신이죠. 그래서 이노베이션하고는 사실 또 뜻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혁명, 혁신 이런 말들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또 좋은 말은 아니에요. 껍데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원영색, 얼굴은 좋은데 속에는 지독한 계략이 숨어 있다거나 아니면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좀 들잖아요. 그죠? 혁신이라고 해서 껍데기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요, 다시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니오와 나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노베이트하고 리노베이트에서 보면은요, 노부가 접두사라고 했는데요. 앞에 인이나 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접두사가 두 개가 연달아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노, 에이트, 이렇게 노, 더하기 에이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어근이 있나요? 없어요. 예, 그래서 어근이 없어도요, 낱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근이 없는 낱말도 많기 때문에요, 어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화하는 것, 메타, 그 다음에 베리, 그 다음에 오래된 거, 펠리오, 그 다음에 아케오,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니오, 나부. 자, 요렇게 6개의 접두사들을 오늘 공부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스는 이게 앞에 조금씩 바뀌고 뒤에는 다 비슷해. 뭔가 차 이름 같다. 니오하고 나부가 거의 발음이 비슷하죠. 예, N으로 시작해갖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요, 그대로 다 로마로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에 가보고요, 로마에 가보면은요, 건물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신을 모시는 종교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아프로디테였는데,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신이었나요? 네. 미의 여신. 예. 그 다음에 로마로 오면 비너스인가요? 네. 예, 이렇게. 한문으로 하면 금성인데 또 한국어로 하면 샛별이잖아요. 예, 저예요, 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인이시군요. 네. 자, 그래서 예, 보는 라디오였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 아쉽습니다. 얼굴을 배워드릴 수가 없으니 청취자들한테요. 자, 그래서요, 그리스하고 로마는요, 오죽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겠어요. 문화도 비슷하고요, 말도 많이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말과 생각하는 방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양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첫걸음이 될 수가 있죠.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공부를 한번 해보면, 그리고 좀 몇 번 듣고 그러면은 외워지겠죠, 뭐. 예, 그래서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씩 풀어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것들을요, 그대로 이해를 하셔갖고요, 그냥 넘어가지, 대충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기억 안 나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백지에다가요, 순서대로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써놓고요, 차례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세요.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시간 좀 걸렸지만 다음에 볼 때는 한 5분도 안 되고 다 볼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하면 좋은 복습이 될 겁니다. 더 좋은 거는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붓기 책을 사면. 그쵸. 네, 그게 훨씬 더 좋죠. 그러면 아주 고맙죠.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십시오. 왜 더 할 거 없어요? 맨날 묻더니 왜 안 물어보세요? 자, 최근에요. 네. 메타인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불과 한 3년, 뭐 한 5년, 뭐 길게는 5년, 짧게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메타 인지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으면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메타 인지? 예. 인지하다 할 때 인지요. 메타 인지. 메타는 변한다는 뜻인데. 예. 그리고 인지하는 게 계속 인지는 변한다고? 인식하고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알아보는 거죠. 예, 생각이 안다는 건데. 예. 그럼 메타 인지는 뭐죠? 개념이 바뀐다? 그 인지라고 하는 말을 알아본다라고 풀어드렸으니까 그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게 바뀐다? 변하는 걸 알아보는 거죠. 변하는 아까 메타피직스 했잖아요. 피직스가 변하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는 게 메타피직스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인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세모를 보면 그 다음에도 세모라고 그러면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기는 한데요. 뭐 트라이앵글을 보여주고 그 악기 트라이앵글을 보여주고요. 그 소리를 한번 띵 쳐서 주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게 삼각형이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못하죠. 그래서 저것도 삼각형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거. 비록 겉모양은 바뀌었어도요. 본질적으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 교육학자나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메타인지라는 말을 써요. 메타는 그리스어고요. 인지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너 메타인지라는 말 알아? 메타인지는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풀이를 해주죠. 그러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듣고 이래야지. 아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일 텐데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에 생각을 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해가 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생소한 메타인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요. 변화를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훨씬 사람들이 그 학술적인 용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도 쉽게 바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말로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요. 네. 시간이 길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먹고 살죠. 그래야 먹고 살고 그 메타인지 하나 하면 또 한 몇천억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 개념을 또 하나씩 만들어야 또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또 한 2, 3조 나옵니다. 예산 딱.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뭐 다. 사기꾼. 그래서 사실 과학자 뭐 이런 뭐 어쩌고 뭐 교수님 이런 양반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모르는 말을 들었을 때요.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철저하게 되물어서요. 네. 그것을 자기 것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 언어에 짓눌리지 않고요. 내가 좀 자신감을 갖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오늘은 좀 요즘에 유행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죠, 뭐. 이제 또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스칼렛,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멀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어쩔 수 없어요. 스칼렛, 아직 여주 워시존을 모르는군요. 여주 워시존이요? 스노우폼 세차 방식으로 차량 흠집 걱정 없는 여주 워시존 말이에요. 스노우폼 방식이라고요? 차량 하부와 실내까지 깔끔하게 세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세차하러 워시존에 가봐야겠어요. 셀프 세차장 여주 워시존은 소양로 가든 맞은편에 있어요. Wash Zone